나이 들면 지루가 더 많아지지 않아요? 은경암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거는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배정원TV에 모시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오셨고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민권식 교수님은 인제대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시고요. 대한비뇨의학회 명예회장이시고 또 그 좋은 논문으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대한성악회에 지금 현 회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민권식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의학적으로 네. 사실에 입각해서 네. 한 개인의 경험이 일반화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구독자는 이제 50대 이상이 좀 많긴 하세요. 그래서 댓글에도 항상 이 왜 비뇨의학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구독자들이 정말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50대에서 이제 80대 이상 남성들이 비뇨의학과를 찾는 그 제일 많은 이유 탑3 정도면 어떤 걸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에 따라 좀 차이가 나죠. 뭐 네. 대원이냐 네. 아니면 그렇겠죠. 2차 병원이냐 3차 병원에 따라 네. 다른데 뭐니 해도 나이가 50대 이상이라 한다면 배뇨장애가 네. 월등히 많죠. 네.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비뇨기계 암. 네. 저희들 같으면 비뇨기계 암이 한 30%, 35% 네. 정도 네. 되고요. 비뇨기계 암이라 그러면 뭐 전립선암, 또 방광암, 그 다음에 고환암도 콩팥, 신장암, 신장암, 예, 또 후복막암, 네. 고환암. 은경암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원래가 많지 않은데 네. 요즘 들어와서 그 소위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HPV 바이러스를 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뇨장애에서는 이제 배뇨 증상의 문제하고 그렇죠. 이제 배뇨장애라면은 뭐 그냥 소변 못 보는 것 정도로 생각하실 네. 수 있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하나는 배뇨 증상과 네. 저장 증상. 네. 배뇨 증상은 소변을 보러 갔더니 금방 안 나온다. 좀 기다려야 된다. 나오기는 시작했는데 찔찔찔 네. 약하게 나온다. 네. 약하게 나오다가 심지어는 끊어진다. 네. 소변이 끊어져서 다시 내가 힘을 주면서 소변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심하면 소변이 아예 안 나와서 응급실을 찾아오는 경우 그런 것들이 배뇨 증상이 될 수 있겠고요. 저장 증상은 소변이 자주 보고 좀 참으려도 참을 수가 없이 빨리 가야 되고 네. 참다가 화장실에 가는 중에 어서 지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야간에 네. 화장실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저장 네.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광에 그 소변이 고여 있는 그것의 문제 충분히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실금 같은 것들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어서 지리는 거. 네. 그리고 배뇨장애 또 성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발기부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거겠지만 사실은 조루도 있고 네. 나이 든 사람이 웬 조루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도 조루증이 제법 있습니다. 나이 그다음에 들면 지루가 더 많아지지 않아요? 지루가 많아지는데 네. 발기부전 초기에는 조루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적 자극을 계속 줘야 발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이 되면 이제 성적 자극을 줄여서 네. 조루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유지를 자극을 해야 줄이면 되는데. 발기력이 떨어져서 중간에 소실이 되는 거예요. 성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빨리 사정될 줄 알아도 할 수 없이 자극을 계속 주고 네. 조루를 만든 거예요. 못하느니 빠른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정장애, 사정액이 적다, 혹은 아예 안 나온다, 뭐 또 여러 가지를 못 느낀다, 뭐 성욕이 없다, 뭐 이런 네. 류의 성기능 네. 장애들이 좀 있죠. 네. 보통 이제 우리 그 구독자님들 얘기할 때 보면 무정액증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정액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따지면 네. 현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요도 끝에서 정액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크게 나누면 정액은 나오는데 요도 끝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역사정을 예,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역사정이고. 예. 네. 근데 애초에 요도로 정액이 나오지 않는 상태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 전립선에서 정액이 나오면 네. 전립선부 요도에서 끝에 방광에 연결된 부분이 닫아줍니다. 네. 그러고는 여기를 열어요. 네. 네.
요게 주된 그 관략근인데 네. 그냥 이걸 놔둔 상태로 이걸 열어버리면 소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닫고 네. 열면은 수축을 해서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열려져 있고 닫지를 않으면 네. 이거를 열면은 소변이 소변도 같이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도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역행성 사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액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좀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전립선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계암. 비뇨기계암은 사실은 다른 질병으로 CT 찍다가 네. 뭐 이게 있다 저게 있다 해서 네. 오시는 분. 네. 그다음에는 혈뇨, 네. 소변이 붉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놀래서 찾아와서 조사해 보니까 네. 뭐 방광암이다, 뭐 네. 또는 요관에 네. 또는 뭐 신장에 네. 암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출혈은 보통 여자들도 자궁암 초기 증상에 이렇게 약간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예. 납니다. 왜냐하면 비뇨기계암은 소변에 섞여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여성 이제 생식기에 질로 하는 나오는 거는 질로 나오는 거니까. 거기 예, 때문에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닦았더니 네. 피가 묻어 나오더라. 네. 이런 게 사실 요도에서 나온 게 질에서. 밖에 나올 수도 있고 질에 있는 것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우리과든 또는 부인과든 가서 네. 진료 보시면 네. 우리가 아니니 비뇨기과를 가라. 아니면 비뇨기과가 아니니 뭐 부인과를 가라라고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소변 줄기가 좀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잔뇨감이나 또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고 그러는 증상이 있을 때 어느 정도부터 이제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꼭 해봐야 될까요? 이제 야간뇨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과 관계 없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소변이 뭐 필요한 때 해도 내가 깨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는 중에 소변이 네. 만들어져서 화장실에 가면은 수면에 네. 장애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우리 몸이 야간에는 소변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체 시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나이가 들면 이 생체 시계가 좀 네. 흐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네. 요량이 많아지고 이제 자주 가게 되는 건데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사실 뭐 야간뇨가 없다 하더라도 소변 보기 힘든 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배뇨 증상 가서 금방 나오지 않고 나오는데 약하게 나오고 약한 정도도 끝나는 게 내가 힘을 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진료를 보시는 게 맞죠. 그럼 야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는 몇 회 정도면 좀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정상은 안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일어나는 거는 비정상이긴 해도 네. 치료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나는 한 번이라도 싫다가 꼭 치료해다오라고 하면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번 이상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죠. 반드시 와야 된다. 예. 네. 그럼 나이 들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왜 그 뭐 배뇨 불편은 노화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지점부터 반드시 이제 치료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자분의 불편감이죠. 네. 내가 불편하다 생각하면은 일단 방문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보고 네. 굳이 치료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네. 상황이라면 네. 드릴 거고 네.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할 네. 건데 네. 문제는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노화인데 네. 내 나이 들었는데 뭐 이 그러니까. 정도는 당연히 있는 거냐 아니야라고 안 오시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견뎌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치료라는 거는 빨리 시점이 할수록. 있는데 그렇죠. 너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오시면은 사실 저희들이 약을 써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상을 지나치게 버틸 만큼 버티지 네. 마시고 불편하다 하면 오시는 게 맞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그래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 뭐 먼지만 나온다, 뭐 아무것도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정액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오르가즘 못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불만스러운 어떤 느낌이나 상황이 있으면 그 수술이나 역행성 네. 사정 때문이라고 이제 원인을 밀어붙이시는 거죠. 가장 일반 환자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많은 질문 중에 전립선 비대증 약 먹고 성욕이나 발기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약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약들이 그런 영향을 좀 주시나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한 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하나는 결국 전립선이 커가지고 내려오는 요도를 압박을 해서 줄기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 요거를 열어주는 약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알파 차단제라고 네네. 그러는데요. 요 약들은 크게 그런 약 문제점들이 없습니다. 네. 뭐 있어도 뭐 5% 이내 그런 정도인데 한 가지 약제가 사정이 잘 안 되도록 하는 약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의사들이 다 압니다.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뭐 말씀하시고 가시면 얼마든지 또 약을 바꾸면 괜찮아져요. 사정이 좀 안 되도록 하는 약이면 애초에 다른 약을 주시면 그런데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알파 차단제라는 약제의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 부작용이 혈압을 떨어뜨려서 어지럽거나 많은 네.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정액이 잘 안 나오게 하는 약제가 네. 혈압 떨어뜨리는 효과가 아주 적어요. 아.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아. 또 나이가 많으신 분 같으면 그런 것들을 택해 드리죠. 상쇄되는 효과가 그런 있기 부분이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두 번째 약이 이제 네. 문제예요. 두 번째 네. 약은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입니다. 네. 듣고 보면 그게 훨씬 더 원인을 치료해주는 좋은 약인 것 같은데 네. 이 약이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 뭐 발기부정, 아. 성욕장애, 네. 탈모도 치료하는 그런 약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 또 사정액이 감소하거나 네.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어서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년 이후에 머리를 포기할 거냐, 성생활을 포기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 워낙 섹스가 없는 분들은 머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모를 좀 본가 하면 글쎄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리보다는 성생활을 뭐 포기하신다 생각하실 거지만 그렇겠죠. 젊은 사람이 더 합니다. 네. 아, 제가 외모가. 봐도 내보다도 머리카락이 많아요. 이런 약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 자기는 이 탈모를 포기를 못 한대요. 아, 그렇죠. 그래 이걸 먹는 상황에서 내를 어떻게 고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약제나 상황에 대한 치료는 문제가 있는 약을 제거하는 게 일론입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도 탈모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대부터 먹으면 정액도 줄어들고 성욕도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한 20대는 1년 정도 테스토스테론. 먹으면 많이 돌아와요. 아, 다. 내성이 생겨서요? 네, 좀 돌아와요. 아, 그 전립선 비대 수술했을 때 예. 발기나 사정 오르가즘에 이제 변화들이 좀 생기잖아요. 실제로 발기가 안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환자들이 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개는 이제 사정 장애를 제일 많이 문제를 삼죠. 네. 뭐 결국은 전립선의 그 요도 부분을 압박을 가하니까 네.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전립선 부를 깎아가지고 이걸 넓혀주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위쪽도 방광하고 관계되는 이 부분도 같이 깎아주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방광에 있는 쪽은 닫아주고 이게 열려야 정액이 네. 앞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네. 이거를 뻐끔 열어버리면 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일이 빠져나간다는 네.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를 삼기도 한데 생각 밖으로는 사정 장애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강의를 하다 보면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 뭐 먼지만 나온다. 뭐 아무것도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정액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오르가즘 못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사실하고 다른 네.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정이 돼도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배출이 될 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요 수축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좀 오르가즘이 반감됐다라는 얘기도 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수축은 해요. 네. 근데 이 요도 주위에 그 근육이 있어서 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변 다 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힘 한번 주면 소변이 쫙 뻗잖아요. 요 뻗는 게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이 요도를 짜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근육에 힘을 주면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빠져나오는 혈관을 눌러서 막아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더 발기가 강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아, 전 근데 전혀 그 모르겠어요. 근육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근육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지만 네. 수축을 해도
막아줘야 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역행성 사정이라서 네. 사실 요거는 좀 막기는 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이 역사정이 되면 오르가즘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전혀 많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발기도 이제 수술하고 난 때는 발기부전이 많이 왔다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마침 그 수술을 할 때쯤의 나이대가 네. 사정이나 혹은 그렇죠. 발기부전이 올 나이대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발기부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과거에는 기계가 좋지 않아서 뭐 2에서 한 10% 정도는 발기부전이 온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는 0.1%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정장애는 많이 오지만 그렇죠. 그거는 예, 확실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발기부전은 요즘은 덜하다라는 거죠. 이 댓글을 보면 어쨌든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게 왜 그냥 사정될 때와 역사정이 될 때 느낌이 차이가 분명히 있나요?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불만스러운 어떤 느낌이나 상황이 있으면 미리 생각하는 그것이 역행성 네. 사정 때문이라고 이제 원인을 밀어붙이시는 거죠. 가장 일반 환자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지는 지식 한도 내에서 자기의 상태를 네. 평가하고 진단을 맞아요. 하세요. 예. 그러고 와서 우리들은 설명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틀린 내용이 너무 네. 많아요. 그거를 본인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정하면 오르가즘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그 오르가즘이 전혀 안 느껴지는구나. 나이가 점점 들수록 네. 사실은 이제 골반 근육의 수축이 이제 그 오르가즘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골반 근육도 팔다리 근육처럼 줄어들어요. 네, 그렇겠죠. 골반 근육의 수축 강도가 떨어지면 오르가즘의 소위 강도가 떨어져요. 네. 그런 것들에 관계되는 거지. 네. 사실은 뭐 수술하고 뭐 어찌됐다 역행성 네. 사정 때문에 그렇다 전혀 네.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정이 되면 이제 정액이 방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소변하고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들 불안해하세요. 이 역사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심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속설에는 사정을 자주 해야 전립선이 건강하다, 뭐 전립선암이 네. 안 걸린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일부는 맞기도 해요. 그런데 요도 끝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방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거나 안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액량도 많이 줄었겠네요. 전립선 수술을 하면. 정액 양의 약 1.5에서 5ml 정도 네. 되거든요, 양이. 네. 그런데 정액량의 3분의 2는 네. 정낭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낭은 전립선 수술하고 하등 관계가 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립선이 만들어내는 게 정액의 3분의 1쯤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깎아내는 게 얼마 정도 깎아내는가 하면은 한 절반? 완전히 없애진 않는 그러지는 거네요. 않죠. 예. 그래서 일반인이 느끼기에 뭐 좀 작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 정도면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유가 크다라는 그렇죠. 얘기시네요. 오히려 역행성 사정 때문에 네. 작거나 네. 뭐 그렇다는 거지. 네. 이 전립선을 날려서 뭐 네. 그렇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립선 수술을 했을 때 그 역사정이 돼서 방광으로 일단 정액이 들어가잖아요. 사정을 할 때 또 잘못하면 소변하고 섞여서 정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나한테 소변을 본다라고 여자들이 느낄 수도 있고 또 남자들도 그 왜 소변이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에 좀 더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건 좀 오해세요. 예를 들어 사정을 할 때 네. 소변이 나오는 게 정액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끝난 거예요. 네. 그러고는 성관계가 끝났잖아요. 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정하고 나면 금방 발기력이 소실되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정할 때 소변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전립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사정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계적인 사정의 그 메커니즘상 요도가 열려서 소변이 조금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하고 전립선 암 수술이 다르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 수술은 역사정이 되고 전립선 암 수술은
그 성관계를 할 때 소변이 나올 수도 있다는 애초에 거죠. 정액이 나오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전립선부가 통째로 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바로 관략근하고 붙여놔서 네. 요 관략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네. 소변이 셀 수 있다는 거지 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성관계를 하실 때에는 그 성관계 하기 전에 소변을 다 보고 하는 것이 꼭 좋은 필요하겠네요. 방법이죠. 그게 예. 좋은 방법이죠. 약간 강박이 생겨갖고 미리 좀 왜 어딜 가거나 그럴 때 미리 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쁜 있잖아요. 습관이에요. 예. 참다가 실수로 옷에 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리더라도 그게 잘하는 행동입니다. 아. 여기에서 반전이 뭔가 하면 자, 보통 이제 이 전립선암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남자들이 1위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나라는 뭐 네. 폐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증가 속도로는 1위예요. 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네. 폐암이나 네. 또는 위암이나 이런 거는 네. 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 선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립선암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선별이 안 돼서 그렇지 선별을 만약에 한다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선별 안 할 때와 선별 검사에 들어가고 난 뒤에 차이가 약 5배가 났어요. 네. 우리나라로 그리 친다면은 뭐 안 네. 아니 그러면은 그 건강 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거지 네. 국가가 해주는 건강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아,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가 요청해서 받아야 사적으로. 되는 거네요. 예. 국가가 네. 하는 건 안 하면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개인이 예를 들어 한다면은 돈 있는 사람은 할 거고 어려운 사람은 안 하게 되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것도 있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증상이 있어도 노화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지 않고 그러는 거죠. 전립선암 검진 이제 보통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20세부터는 정도씩 예, 1년에 한 하라고 번씩. 얘기를 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좀 더 권하세요? 일반적인 암과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항상 여러분들 검진하실 때 보면은 가족 중에 누가 뭐 암이 있느냐, 네. 네. 누가 무슨 암이냐, 뭐 네. 그런 걸 묻듯이 네. 결국 암이라는 거는 어디에 생기더라도 노화에 의해서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면역력으로 그 세포들을 다 죽여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암세포는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그걸 못 따라가면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때문에 가족력 중에 암이 있는 사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립선암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도면 되고요. 네. 그리고 수치가 높아서 저희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4 이상이면 전립선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검사해서 없어요. 네. 암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암이 생길 확률이 네. 높다. 좀 더 자주 그래서 뭐 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한다. 또 뭐 수치에 따라서는 뭐 3개월 간격으로 네. 해본다. 뭐 네. 이런 게 있는 정도지. 그건 네. 저희들이 말씀드릴 거니까 네.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어쨌든 가족 중에 암이 있다. 그건 50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네. 1년에 한 번씩 PSA라는 혈액 검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전립선암의 어떤 뭐 그 초기 증상이라든가 사실 암이 어떤 것들은 아예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 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네. 많고요. 그럼 우연히 전립선 비대증인 줄 알고 검사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소변이 뭐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라기보다는 아니에요. 피오즘 같은 게 섞여 있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상 소견이니까 네, 우리들이 검사를 하는 거지. 네. 전립선암은 피오줌이 나올 수 있다거나 혹은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전립선 비대증보다 더 뭐 증상이 심하다거나 네. 그러지 않습니다. 아,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전립선암은 정말 이렇게 예방으로 검진하지 않으면 검진하지 않으면 찾지를 찾아내기가 못해요. 어렵네요. 예. 여러분 들으셨죠?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립선암 검진을 꼭 하시는 걸로. 그 전립선암 치료 방법이 이제 보통 수술, 방사선, 호르몬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각 치료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른가요? 좀 다릅니다. 네. 수술이라는 거는 네. 이제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암이 있을 때 네. 그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는 거죠. 네. 수술의 기본 개념은 암을 내 몸에서 다 없애는 거거든요.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암 덩치가 너무 크면 일부 수술을 통해서 암을 많이 드러내고 조금 남아 있는 걸 약물로 치료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립선 주위에 발기에 관계되는 신경이 같이 붙어 달립니다. 네. 양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경을 안 건드리고 안에 거를 이제 귤 껍질을 놔두고 안에 것만 끄집어내듯이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껍질까지 암이 치고 나갔다면 껍질까지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경이 좀 손상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지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위치도 그렇고 병기가 어떠냐에 네. 그렇고. 네. 얼마만큼 이제 전이가 됐느냐 이거에 그래서 따라서.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쐬는데, 문제는 전립선을 쐬는 데가 음경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경살이 방사선을 쬐서 많이 죽습니다. 방사선을 쬐면은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도 죽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발기 기능이 있는 살점들이 죽으면 발기가 잘 안 됩니다. 피가 들어갈 데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도 뭐 한 30에서 50% 정도 네. 좀 낫죠. 나은데 네. 수술은 처음 발기력이 소실이 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서 방사선 치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발기 부전이 떨어져요. 오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호르몬 치료는 사실은 수술을 할 수 없는 전이가 있는 상태의 환자에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많이 진행이 된 그렇죠. 환자들. 그래서 네. 남성 호르몬을 박탈을 시키거든요. 없애버립니다, 내 몸에서. 소위 말하면 여성 폐경기처럼 바싹 말리는 거죠. 그래서 발기부전이 거의 대부분에서 오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호르몬 치료 받으면 발기 부전도 문제지만 성욕 저하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성욕 저하도 있고, 네. 그래서 심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나이도 많고 네. 자기의 신체 상황이 뭐 전이가 됐다 하고 뭐 네. 암은 계속 내 몸에 남아 있다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네. 치료도 사실 받고 발기부전에 있고. 대한 불만들이 그렇게 그렇겠네요. 많지 않으세요. 그렇겠네요. 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명 연장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더 걱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수술이 제일 나은 방법인가요? 그렇지만 이미 병기가 전이가 네. 있는 사람은 수술도 할 수가 그렇죠. 없죠. 예. 할 필요도 없고. 호르몬 치료는 뭐 수술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예. 하는 거니까. 그 전립선암 진단받은 남성들이 이제 어쨌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성생활이 끝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하고 난 뒤에는 나름대로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달이 안 된다는 거지.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결국 전립선 암을 수술하고 나면 신경이 다치거나 혈관이 다쳐서 발기가 될 수 있는 조직들이 위축, 쪼그라들어 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 공급도 잘 안 되고 네. 공급이 되더라도 이게 스펀지처럼 잘 늘어나서 이 발기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안 되면은 소위 저산소증에 걸려서 네. 이 살들이 다 죽어요. 네. 근데 이 발기부전 치료제는 일종의 혈관 확장제거든요. 네. 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혈액 공급을 좀 늘리고 네. 그래서 살들이 죽지 않도록 죽고 난 다음에 살리지는 못해요. 네. 아예 안 죽도록 애초부터 미리 쓰는 거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내가 성관계 할 때만 먹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저용량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량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이나 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으로 이제 교수님이 환자들한테 설명하실 때 핵심만 좀 몇 개 주실래요? 정상 배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네. 맞춰서 하시려고 노력할 때요. 예를 네. 들면 단회 배뇨량이 정상이 4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줄어들어서 300에서 400, 결국 400 전후쯤에서 소변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소변 보는 간격이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4 내지 6회가 정상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2회에서 7회까지는 정상으로 인정을 해요. 네. 때문에 그 정도로서 본다면 대개 하루 전체 소변량이 1,500에서 2,500 정도가 정상적인 용량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럼요. 이제 그렇게 왜 소변이 잘 안 보이거나 혹은 왜 요실금 같은 현상이 좀 있거나 그러면 약간 강박이 생겨갖고 미리 좀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참고. 소변을 참아서 네. 정상 방광 용량에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네. 200을 넘기려고 매번 네. 200을 네. 넘기려고 노력을 해라. 네. 나는 200 못 넘긴다. 네.
난 100 조금 넘으면 난 옷에 네. 지린다. 그건 네. 안 된다. 네. 참다가 실수로 옷에 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리더라도 그게 잘하는 행동입니다. 아, 그렇게 해갖고 그게 개선이 좀 되나요? 그런 습관을 네. 한두 달 해 아무 네. 차이 없어요. 6개월, 1년 효과 없더라도 하나더라. 계속 하시면 6개월 뒤에 그때보다 훨씬 나아져 있어요. 1년 뒤에 더 나아져 네. 있어요. 네. 근데 또. 정상인도 네. 나는 급하지는 않은데 그냥 나는 소변 보고 싶을 때 난 가서 봐. 네. 근데 나오는 양은 맥주컵 한 컵밖에 안 돼. 네. 좋은 습관 아니세요. 네. 한 번 누는 소변은 최소 300을 넘기고 할 수 있으면 400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뇨장애는 어뢰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니라고 견딜라 하지 마시고 약을 쓰거나 다른 치료법을 통하면 훨씬 경쾌한 삶을 살 수 있으세요. 그 요즘에는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을 위해서 의료를 찾거나 혹은 내가 건강을 하거나 시기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계속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전립선 그 암 검사 꼭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뭔가 그 이런 배뇨 증상 같은 것도 불편하실 때까지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시면 훨씬 좀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두경부암, 모관의 설암이라든지 편도암, 후두암 최근 들어와서 한 5년 상간에 약 3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뭐냐고 조사를 했더니 10%만 흡연이고 90%는 HPV라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키워도 네. 질은 그 크기를 다 받아냅니다. 네. 그러고 나면 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키우셔도 네. 궁극적인 거는 교수님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20대, 30대들도 좀 많잖아요. 근데 그 20대, 30대에도 분명히 발기부전은 있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최소 40대 이전에는 뭐 그런 질병이 잘 안 생기니까 네.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죠.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뭐 파트너와의 갈등 관계가 네. 많죠. 네. 결혼한 사람들은 갈등 관계 때문에 이제 성관계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안 될 때 과거에는 어떻게든 네. 그 아내와 해결을 해서 네. 성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하나요? 아니요. 포르노그래피가 있고 자의행위가 너무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애쓸 필요 없고. 그래서 요즘 네. 들어와서 사실 섹스리스가 많아지는 이유가 네. 사실 그 대체제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상이 없어도 포르노 보면서 또 실제 사람하고 할 때는 왜 눈치 봐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좀 쉽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라는 거는 내가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고 네.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네. 과정 중에 나도 네. 같이 즐거워서 성관계에 올라가는 네. 모양새를 배워야 되는데 네. 포르노를 보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한테 맞춰주는데요.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맞출 것만 골라 그러니까. 내잖아요. 그 숱한 포르노 중에서 네. 내가 가장 원하는 것만. 알고리즘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남을 네. 배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는 시기가 일찍을수록 네. 더 어릴 때 볼수록 네. 그리고 한 번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 그리고 보는 빈도가 네. 많을수록 네. 뭐 발기부전이 올 가능성도 높고 네. 그 발기부전은 사실상은 기질적인 건 아니에요. 네. 기질적은 아닌데 네.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대방을 네. 배려할 줄 모르고 네. 내 것만 챙기도록 만들어주는 과정. 네. 그래도 그 어떤 방식으로 자유하는 게 좋다. 포르노 보지 않고. 그러니까 포르노를 안 봐야 되는데 결혼을 하거나 나이가 들고 나면 성관계를 겪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사정만 하면은 네. 안 돼요. 만족스럽지 네. 못해요. 네. 아무리 사정 자체는 만족스럽다 해도.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내가 즐기면서 사정하는 과정.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네. 내가 억지로 사정화해서 막 다급하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자극을 즐기면서 내가 맞아요.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네.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네.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중독도 더 많아지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깊어지고 예. 상상으로 하시면 너무 좋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제 네. 그게 맞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편 보고 보지 마라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의
소위 가장 베이직한 기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하지 말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생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여성이 좀 그런 거를 좀 알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막 성질 나 있는데 남편을 도와주기에는 너무너무 싫은데 싫지만 끊게 하려면 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조금 더 노력하셔야죠. 예.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절망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그런 자극적인 상황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 간의 어떤 스킨십이나 섹스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또 결속감이나 친밀감이나 그렇죠. 이런 어떤 이 시너지가 많으니까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기 이제 그 크기나 굵기 가지고 우리 그 유튜브를 올리면 여전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뭐 성기 확대 수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비뇨기과 의사로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얘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안 권하죠. 그럼 왜 그 하시느냐? 아이 뭐 좀 너무 작아서 뭐 자신감도 가는데 계속 캐물어 보면 결국은 파트너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걸 해보면은 좀 만족할 것 같아서라는 거죠. 그 실제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저한테 하러 온 게 2번째예요. 이미 3번째도 있고. 아니 지난번에 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지금 와서 또 하시려 하잖아요. 다음에는 가면 안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교수님한테 왔다. 다음에 안 오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질은 처음에 여러분 처음 성관계 할 때 타이트하게 빠듯하게 삽입되지 않습니까? 그 질로 애 머리가 나옵니다. 네. 또 익숙해져요, 사실은. 그만큼 네. 이 확장성이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키워도 네. 그 질은 그 크기를 다 받아냅니다. 네. 그러고 나면 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키우셔도 네. 궁극적인 거는 기계적인 모양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부인과의 네. 친밀감을 위해서 네. 노력하셔야 돼요. 왜 체위를 좀 바꾸신다든지 분위기 바꾸신다든지 그래도 다정하게 왜 계속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관심을 쏟아 주시면 관계의 질은 그 성기 크기나 굵기와 상관없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음경 보형술 요즘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 아무래도 재혼도 많아지고 보형물 수술 많이 하시죠. 예, 나이 들어서 섹스 하실 때 발기부전 온 상황에서도 사실 섹스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음경보형술에 대한 요구는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음경 보형물 삽입술은 이제 바깥에 넣는 게 있고 이제 안쪽에 넣는 게 있는데 네. 바깥에 넣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음경 확대술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음경 보형물을 삽입하는 거는 이거를 발기가 안 되는 사람, 약을 써도 안 되고 주사를 줘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 네. 마지막 희망입니다. 네. 이걸 삽입하면 98%가 만족하세요. 네. 물론 만족하는 그 이면에는 이런 불편함 저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준비는 되어 있다. 그래서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라. 내가 이거 해달라가 아니고요.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까지 안 가고 또 뭐 주사제나 다른 걸로 네.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음경보형술은 정말 마지막에 생각해 볼 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크기를 크게 하거나 기능을 하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의사하고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젊은 또 분들은 정액 색깔이나 양 농도 때문에도 또 얘기 많이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정액이 왜 너무 좀 노랗고 뭐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많이 섞인다 막 이런 또 그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정상 범위와 체크가 필요한 신호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결국은 뭐 양, 네. 그 다음에 뭐 성상, 정액의 네. 성상, 뭐 요 네. 2가지 정도가 아마 좀 될 겁니다. 네. 정액 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에서 5ml 네, 정도면 한 정상이에요. 티스푼으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되죠. 뭐 그 정도쯤 네. 되겠죠. 사정을 자주 하면 할수록 양은 적고요. 네. 사정을 좀 뜸하게 할수록 양은 좀 네. 많아지고 그러는데 성상은 우선 색상은 흰색이에요. 네. 탁하고 회백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회색이라기보다 아주 완전 흰색은 아니고 좀 약간 좀 약간의 미색이 네. 좀 포함될 수도 네, 있겠죠. 네, 네. 뭐 그런 정도이고 처음 사정이 됐을 때는 액체예요. 네. 액체인데 네. 그게 조금만 한 2분 내지 10분 정도 지나면 엉켜요. 그렇죠. 예, 엉어리가 지고 다시 풀어지죠. 20분에서 네. 30분 후면 풀어지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갑자기 어느 날 이 엉켜 젤리같이 네. 엉켜 있다 네. 내지는 뭐 계속 물처럼 있다 뭐 등등 네.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걱정하지 임신에 않으셔도 지장이 있다. 나는 불임이다라는 것만 아니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색상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붉은색이 끼어 있거나 피가 네. 섞여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검은색, 네. 뭐 갈색 이런 경우인데 검은색, 갈색도 사실은 피입니다. 그때는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게 요즘 워낙 그 몸 만들기 PT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환자들이 좀 많이 오나요? 어때요? 제법 오죠. 네. 왜냐하면 어느 날 발기가 안 된다고 오죠. 네. 그래서 조사해 보면 젊은 사람이라도 멀쩡해요. 뭐 네. 건장하고 이러는데 굳이 남성 호르몬을 측정할 필요가 있겠나? 근데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체크해 보면 네. 이유 없이 남성 호르몬이 툭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아주 정상적인 남성으로 발육을 했기 때문에 선천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후천적으로 지금 어떤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관계되는 거는 이 사람이 남성 호르몬을 맞았거나 그렇고. 남성 호르몬을 맞았다면은 사실은 이미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네. 아니면 남성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도록 하는 어떤 걸 썼거나 그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예요. 네. 그런 거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바르는 것보다는 뭐 주사 맞고 뭐 이러는데 드물게 자기 주사 맞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보충제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프로테인 보충제도 있고 네. 뭐 진해질이나 뭐 여러 가지 보충제들이 네. 있거든요. 네. 이 보충제 안에 남성 호르몬. 소위 그 내용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들어있는 보충제를 먹으면 근육이 붙어요. 안 들어있는 보충제를 먹으나 안 먹으나 내 노력 여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붙어요. 그럼 이걸 사 먹죠. 자꾸 그걸 사 먹게 예. 되겠죠.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고환이 요 정도 작아지죠. 크기거든요. 예. 볼륨이 한 10에서 15cc쯤 되는데 여기 땅콩만 해져요. 그러니까요. 고환이 정자를 못 작아진다고.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불임이 오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남성 호르몬이 고안에서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으라고 머리에서 LH이라는 호르몬이 내려와요. 예. 그런데 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왜? 충분하니까.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이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명령을 안 내리는 거예요. 또 이게 장기간 가면 할 일이 없어지니까 땅콩만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우리 몸은 균형 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면 안에서 안 만든다라는 걸 아셔야 돼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왜 필요 없는 것들을 쓰면 몸에서 줄이는 것 이걸 좀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만드는 거 좋으시지만 그렇게 아나로이드 스테로이드 써갖고 근육을 키우는 거는 나한테 정말 궁극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피임을 가리킬 때 정관 수술이 영구 피임 수술이다라고를 얘기를 해도 아이들한테 뭘 선택할래 그러면 정관 수술을 하겠다는 애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심지어 요즘은 부모님들이 정관 수술을 시키겠다고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네, 정말. 그래서 왜 한참 사고 칠 때, 한참 그 성욕이 있을 때 묶었다가 나중에 아기 낳을 때쯤 풀어주겠다라는 생각, 어이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도장을 좀 찍어주십시오. 사람 살이라는 게 네. 묶었다가 풀면 뭐 어찌되고 하는 그런 일이란 그러니까.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묶어도 그거를 제대로 다시 원복시키기 위해서는 묶은 부위 양쪽을 잘라내고요. 이걸 다시 연결해야 돼요. 네. 물론 뭐 요즘 성공률이 한 80% 정도 되기는 되지만
그 80%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절대로 할 일 아닌데 이건 네. 연구 불임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관 수술을 하는 이유가 아기를 안 낳으려고, 정자가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 수술했다가 푼다는 건 그거는 그 애초에 수술 자체에 불안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영구 피임 수술이라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젊은 나이에 해서는 안 되는 수술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왜 아기를 갖고 싶은 게 욕심이라 나중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인위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콘돔 사용 잘해요. 그래도 콘돔 사용을 좀 들쑥날쑥한 그 20대, 40대에게 교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어떤 걸 강조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콘돔을 안 끼고 나는 괜찮다 이렇다 저렇다 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콘돔을 안 끼겠다는 사람은 그 여성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남자가 예를 들어 나중에 내 반려자가 된다. 절대 제대로 행동 못 합니다. 그거조차도 처음에 만날 때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뭐를 지켜주겠습니까? 두 번째로 임신은 좋습니다. 책임진다고 치죠. 아니면 여성 보고 피임약을 먹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일어나는 일들이 여성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결과가 피임약을 먹는 여성이 피임약을 먹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성병이 1.5배에서 1.8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매독에 걸리면 3분질은 저절로 낫습니다. 3분질은 치료해서 나아요. 나머지 3분질은 말기 매독으로 넘어가서 이제 생명하고 영향이 있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매독은 한 번 걸리면 평생 혈청 검사에서 양성으로 남아요. 내가 검진을 할 때마다 매독이 양성으로 뜹니다. 혈액으로 새겨진 좋은 글씨예요, 좋은 글씨. 두 번째. 네 번째. 아, 네 번째입니까? 아, 벌써 그리 말 많이 했습니까? 네. 이 성병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내 자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식에 대한 영향이 엄청나요. 뭐 불임이든 안 그러면 애에게 성병을 옮기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 올바른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든 방어적인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건 두말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네. 부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접촉이나 이런 걸로도 성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오랄 섹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강성교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두경부암, 모간의 설암이라든지 편도암, 후두암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은 질환이었어요. 흡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근데 최근 들어와서 한 5년 상간에 약 3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사람들이 원인이 뭐냐고 조사를 했더니 10%만 흡연이고 90%는 HPV라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는 거죠. HPV는 성병이잖아요. 그만큼 구강성교로 인해서 그게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키스로도 옮겨지죠. 뭐 키스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구강성교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젊은 분들은 다 자신이 있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인터넷 뒤져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인터넷에 적혀있는 정보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구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은 조금 자제했으면 싶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과 성, 섹스에 관심 많으신데요. 비뇨의학 교수로서 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예, 모든 질환이 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 정도라면 그래도 내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비뇨의학과 근처에 있는 개인의원도 상관없습니다. 방문하시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상위의 급의 병원으로 그렇게 가실 수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방문하시면 해결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오랜 시간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또 많은 질문들이 생기실 텐데 댓글로 올려주시면 또 성심껏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애쓰셨어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